KT와 SKT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교를 함에 있어서 잘 모르는 것을 잘 알고자 하는 그런 그 욕망 때문에 지력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됐습니다. 또한 내용도 다소 길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1.5 배속 보기는 국룰이라고 하네요. 먼저 이 원가회계 손익 내용을 비교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글씨가 좀 다소 작습니다. KT 매출은 SKT보다 SK텔레콤을 약자로 썼습니다. 3조 원 더 많지만 영업이익은 거의 유사하며 낮기까지도 하다는 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9조 원 매출을 했는데 SKT는 6조 원대고요. 그리고 그 영업이익이 7,334억 원, 그리고 그 SKT는 7,378억 원으로서 약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 SKT 같은 경우에 2.3%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SKT는 16.1%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은 그 0.1% 증가했고 KT가 SKT는 1.3%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형을 떠나서 실속은 SKT가 계속 실속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뭐 생산성이라는 걸 비교해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 원가 계산에서 그 제조업이 아닌 회사는 일반 서비스업은 대부분 매출을 영업수익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모두 들어간 비용을 영업비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틀은 이 제조업 기준으로 만들어 놨던 거기 때문에 그냥 판매관리비는 제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손익계산서 폼을 서비스업으로 표기를 하고 있지만 KT는 영업비용의 내역은 살펴보면 매출원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T는 전형적인 서비스업 손익계산서 폼으로 표기하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업처럼 재고자산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그 KT의 그 손익계산 내역을 다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스루프로서요. 매출은 9,126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0.8%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는 0.7%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은 1.7% 증가했고요. 스루풋률은 0.6%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비용이 2.3% 더 증가해가지고 스루풋보다 운영비용이 더 증가해서 생산성은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7,161억 원으로요.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 차이는 173억 원 적게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루풋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 매출 변동비를 뭘로 볼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 그 분석 결과는 상품을 취급하면서 현장 운영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용이 배부되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한 결과입니다. IFRS 1115호라는 게 계약자산, 이게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뭐 인식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회계 기준으로 발효가 된 지 한 몇 년 된 건데요. 이것 때문에 좀 골치 아파집니다. 이 그 매출액이 그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그 다음에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으로 이렇게 이제 9조 1천억 원을 집계를 했고 이 금액은 다시 다른 분류로 하면은 서비스 제공으로 7조 한 9천억 원,
그 다음에 재화 판매로, 요게 이제 상품 판매. 상품이라면은 결국 그 이동 전화니까 휴대폰으로 봐지는데요. 1조 2천억 원. 그래서 9조 1천억 원대가 판매가 됐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재고는 거꾸로 이 말하자면은 그 감소를 했 500억이나 감소를 했는데 상품 재고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매출이 약간 증가하는데도. 근데 이제 계약 자산이 이제 788억 원 증가한 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증가해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IFRS에 대해서 회사는 주석을 상세히 달았는데 이 상세히 단 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잘 모르는 것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력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래 그 결과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자산 뭐가 이리도 복잡할까? 복잡해서 남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걸까?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자산으로 인식한 계약원가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빼기 영업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이라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빼면은 나온 값의 개념이 무엇이 되겠는지 희망하는 거는 그것이 계약자산의 재고 잔고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국적으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계약 체결 증분원가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단어에 대한 개념 인식이 없다 보니까 좀 이해하는데 좀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그 계약을 이행하는 원가다. 그러면은 그 계약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하면 제가 KT하고 뭔가 이제 이 사용 요금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별로 많이 안 쓰니까 싼 거로 합시다 해가지고 월 정액제에다가 뭐 얼마 정도 데이터를 쓰는 거로 해서 그걸 넘으면은 돈을 더 내시고 그 데이터 사용량이 그 아니면은 월정액으로 정한 거로 그냥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계약 체결이 증분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고객이 더 늘었다. 저는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보게 됩니다. 그 1조 7천억 원대 이상으로 그 증분이 됐다니까, 뭐 증분이라면은 이제 그 원가 아니 이 증가, 원가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계약 이행 원가라는 거는 또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원가라는 이 말 자체가 또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거를 자산으로 인식한 계약 원가다, 이런 표현. 근데 원가가 무슨 어떻게 자산이 되냐? 이런 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영업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이 또 한 9,535억 원이나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왜 표현했을까 해서 요 밑에 거는 이제 제가 의식적으로 빼본 겁니다. 이 1조 한 9천억 원에서 9,500억을 빼니까 남는 돈이 9,396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 계약자산의 전국적인 잔액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내 그 회계 기준원이 코스트를 자기네들은 그 중의적인 뜻으로 모두 원가로 번역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도 그대로 따라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개념 인식이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원가를 가격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산으로 인식한 계약 가격,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하고 저하고 계약을 해서 1년 동안에 뭐 전 국민이라고 해도 좋고 상반기 중에 1조 7천억 원의 계약을 더 했다. 그게 이제 뭐
데이터를 얼마 쓰는 건지 어쩐지 뭐 다 그 개별 계약권은 틀리겠지만은 1조 7천억이 늘었는데 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자기네들 비용이 또 이 1474억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계약 가격을 인식한 것은 1조 8천억이다. 그럼 계약 이행 원가란 게 뭐냐? 그러면은 저는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그 대리점에 나가는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그 비용이나 또 부대 비용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아니면은 이게 꼭 휴대폰만이 아니고 인터넷까지 사용하는 거라면은 각 가정마다 인터넷을 설치해 주는 비용까지 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건지 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이제 그냥 추정을 해보고 막 그래 보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나마 그래도 이게 계약 그 가격에서 필요한 영업 비용을 뺀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 자산이 9,396억 원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계약 자산의 그 증가액을 보면은 계약 자산 기준으로요. 이 재무상태표가 최종 파이널 그 금액이기 때문에 계약 자산이 8,366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계약 원가라고 표현되어 있죠. 계약 가격 빼기 영업비용은 9,359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계약이 됐다는데 왜 장부 가격에는 8,366억 원만 기재가 되느냐. 그 차이가 무려 1천억 원이나 차이가 나고 전년도에는 또 1,227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 갭이 내포하고 있는 수치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로서는 전혀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늠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 불투명하지 않느냐. 또 투명하게 이렇게 이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가 뭔가 연결이 돼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계약자산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약자산은 그럼 어떻게 나온 거냐 했을 때 그 내역을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1,000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증부원가라는 게 도대체 그럼 또 뭐냐 이렇게 또 보면은 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은 건데요. 요거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읽어 본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 경험을 안 해본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그냥 가늠은 해볼 수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제 이 머릿속에 이 인식이 각인이 되는 그런 설명은 아닙니다. SKT를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재무상태표 계약자산 크지가 않습니다. 한 113억 원 정도뿐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주석을 찾아보면은 계약자산 금액이 수행 의무의 배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KT하고 접근 방식이 틀립니다. 똑같은 계약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계약자산에 대한 그 수치를 산출하는 그 개념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KT와 SKT, IFRS 1115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분별할 역량이 저에게는 제 식견이 복잡해서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액이 갭이 또 나오거든요. 장부상의 그 계약자산액이 있는데 이 주석에 나와 있는 계약자산은 또 수행 의무를 배부한 금액이다. 이렇게 배분한 금액이다. 이래서 이게 또 증가된 금액이 더 많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데 회사는 그 배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동일한 고객에게 단말기 판매와 무선 통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SKT 그 대리점에 가서 한 달 새로 바꾼다면은 KT에서 SKT로 바꾼다면은 단말기 판매와 무선 통신 서비스도 동시에 바꾸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을 기초로
거래 가격을 배분하였으며 단말기 판매에 배분된 거래 가격 중 향후 대가를 받을 부분을 계약 자산으로 인식했다. 계약 자산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KT는 월정에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를 했다 그러면은, 또는 2만 5천 원짜리를 했다 그러면 그걸 계약 자산 가치로 측정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개별 판매 가격에서 배부된 그 금액을 어, 향후 대가를 받을 부분, 이게 그 할부 판매를 얘기하는 건지 뭘 얘기하는 건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를 읽어보고서도 저는 제 수준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계통에 계신 분들한테 좀 물어봐도 이분들이 잘 알까 모르겠어요. 대리점 가서 언제 한번 물어볼까 그런 생각도 나긴 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저 차이가 있다. 계약 자산을 회계 처리하는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개념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또 비교표를 만들었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위에서 한번 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가공비, 요거를 이제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비율이 SKT가 낮은 것을 경쟁력으로 인식해야 할까?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요게 비율이 안 나와서 그런데요. KT는 61%인데, SKT는 53%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 운영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경쟁력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사실 매출액이 3조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현장 운영 비용도 비례해서 현장 운영 비용도 상대적으로는 적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 총 영업 비용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운영 비용을 적게 쓰니까 이익이 많이 남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그 변동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 비용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 했는데, 운영 비용은 2.3%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그 변동비를 재고자산의 변동 이 금액이 나와요. 이거 상품의 변동 금액입니다. 이게 플러스로 나와 있으면은 재고는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상품의 매입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만 변동비가 아니고 판매 수수료, 그 많이 판매, 아까 그 계약이 그 계속 증가했을 때 그 대리점에 나가는 판매 수수료, 그 다음에 서비스 및 콘텐츠 구입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휴대폰에 내장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콘텐츠 구입이라고 봐집니다. 그게 이제 그 금액이 그 적지가 않은 금액이에요. 판매 수수료 및 서비스 및 콘텐츠 구입비가 그게 한 2조 원대나 됩니다. 이거는 한 4.2% 증가했는데 상품 매입액은 또 줄었죠. 종합적으로 변동비가 1.7%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운영 비용은 2.3%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그 재고자산의 변동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상품 매출 원가 회계 개념이 들어간 영업비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SKT는 영업비용을 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상품 및 기타 구입비용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 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뭐 콘텐츠 뭐 이런 내용은 없고요. 그러면은 그 매출원가 재료비가 거의 뭐 전년하고 거의 그 동일시 되고 변동이 없고요. 퍼센테이지로는 한 2조 5천억 원. 그 다음에 그 KT는 3조 2천억 원. 그냥 한 1조 3천억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아닌가? 8천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로 되겠습니다. 운영 비용도 좀 적게 나오죠. 여기가 5조 1천억 원인데 여기는 2조 8천억 원이니까 한 반 정도뿐이 안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SKT는 재고자산의 변동이 없는 것은 매출원가 산식을 채택하지 않고 서비스업을 표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상품 및 기타 비용이 아니고 상품 판매라고 썼으면은 아예 스루풋으로 결산을 했다,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매입은 또 스루풋하고는 좀 거리가 좀 떨어진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비성분 내역을 한번 그 있는 그 원본을 그냥 동시에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는데, 주요 목적은 KT 접속 비용, 그 다음에 국제 정상 부담 비용은 KT가 한국을 대표해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인식되고, 그 다음에 SKT의 망 접속 정산 비용, 전용 회선료 및 전파 사용료는 KT와의 거래로 인식이 된다.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KT 그 통신 기지국이나 뭐 이런 거를 다 이용해서 계약을 해서 SKT는 쓰고 있는 거로 제가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CSM 매출원가 재료 변동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하고 이렇게 디커플링 하는데, 여기 그 접속 비용과 국제 정산 부담금 비용과 망 접속 비용, 정산 비용, 그 다음에 전용 회선료 및 전파 사용료,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두 가지가 그 인터넷망 접속하고 관련이 있는 계정 과목으로 보는데, 향후 요것은 변동비 성격으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 그러면은 그게 이 고정적인 이 돈을 주는 게 아닐 거다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한국도 이게 미국 아니겠어요? 인터넷 이 망을 공급하는 데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KT와 SKT의 네트워크 망 접속에 관련 비용을 더해 보면은, 이거는 매출액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가 유사하게 나오고 오히려 SKT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는 왜 그러냐라고 또 추적을 해봐야 될 그런 호기심 외에는 뭐 동기부여는 없어요. 이것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가까운 미래에 현재의 인터넷 연결망을 스페이스 X 인공위성으로 국가적 계약을 할 경우에 각자 망 네트워크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지금은 KT가 대한민국 창구로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SKT나 AU 플러스 또는 또 다른 데도 그렇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정산 비용이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참 통신업이 참 복잡하네요. 접수 비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부로 향후는 그래서 인식할 필요가 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번 스페이스 X의 이 간이식 위성 안테나, 그것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파국을 아무리 파괴를 해도 그거 하나가 있으면은 러시아가 어디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상황이 어떻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인터넷으로서 송출할 수 있게 된 그런 어떤 이 격변, 과거 전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통신.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한다든가 이러면 대부분 통신 이런 거를 통제를 하고 뭐 이동 통제도 하지만은 이런 통신을 통제를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은 매우 또 크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향후 어떤 와이어 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인터넷 선이 아니고 공중 전파로서 인터넷이 오지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냐,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PQ 총 제조 비용에 대한 얘기가
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비용 KT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미리 말씀드리면 KT 직원들은 SKT에 비해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것이며 고객 서비스 자세에 분명 차이로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이 KT의 평균 임금이 1억 1,100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직원 수가 무려 2만 명이 넘습니다. 또 그러나 이제 1268명이 전년 동기보다는 좀 인원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망 접속료 그런 거 외에 별도로 또 지급 수수료라는 게 7.5%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런 대인건비나 직원 수를 알아볼 때 이제 이 메뉴 항목에서 임원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 대표가 구현모로 씨로 1964년생인데 이제 그 2년 연속 전에도 이 장기로 그 CEO에 집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낌을 이 표를 보고서 느끼는 것은 KT는 솔직히 직원 수를 줄여야 한다. 상간 벽지, 오지를 위한 통신 기지국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스페이스 X가 제안하는 위성에서 쏘는 인터넷을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나라만 커버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쏜 인공위성으로 하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주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기지국에서 이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SKT도 뭐 PQ 총재지 비용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급여를 보면은, 아까 아니, KT는 한 2만 명대인데 4분의 1 정도뿐이 되질 않습니다. 5천 명 선. 그리고 평균 임금은 무려 한 2억 원대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2배 받는 거죠. 평균 연봉을 SKT가 KT보다 한 2배 정도 더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고임금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또 성과급제가 많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SKT는 CEO가 젊은 세대로 근데 교체되었습니다. 박정호 씨라는 분이 전년도에 1963년생인데 KT 지금 아까 구 사장이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이제 1년 더 나이가 먹었었는데 한 살 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유영상 씨라고 저 밑바닥에 임원층 중에서 좀 낮은 서열이 낮은 사람이 1970년생이 대표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 거 중간에 있는 거 나이 먹은 이 7년 차인데 중간에 또 나이 먹은 임원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대거 교체되지 않겠냐. 좀 고인물을 좀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재고자산회계 투명성 KT 쪽이죠. 계약자산 증감액을 제외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현금 흐름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보면은 최종 23억 원, 전년도는 37억 원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현금이 안 맞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현금이 틀려 가지고는 투명성 확보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SKT 쪽을 보면은 뭐 3단계 쪽은 일치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그리고 SKT 계약 자산을 보면은 이게 차이가 한 1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현금 흐름표에는 23억 원 현금이 나갔는데 재무상태표에는 13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럼 10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추적을 해보면은 앞서 얘기한 대로 계약자산에 대해서 장부 가격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거꾸로 여기서 표현이 된 거죠. 제가 비교한 것처럼 계약자산 수행 의무 배분을 계약자산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증가를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는 설명일까요?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관, 이 갭이, 요 갭은 그 내용이 수행 의무를 배부한 거. 그래서 계약자산이 확정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이 금액, 밑에 금액이 계약자산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또 장부가격으로는 또 위에 거를 또 공시를 했단 말이죠. 이것도 뭔가 좀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KT 대 SKT 경영평가 지표를 비교하면은요, 이 상품 회전율은 그 SKT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회전이 빠르고 거의 재고 장사를 재고 없이 무재고 형태로 하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스루픈율은 근데 이 KT가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임팩트 미래 가치는 떨어졌고요. 그 KT. 그런데 그 SKT는 더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는데,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지급 속도, KT는 좀 빨라졌고요. 수금 속도. 지급 속도도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 지급 속도 지수는 0.49로서 이것도 약간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KT 경우에 수금 속도 약간 빨라지고 여기서도 매입 지급 속도는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지급 속도 지수는 더 높습니다. 이 갭이 적은 거거든요. KT는 자기네들이 6개월간 사회전 했다 그러면 한 1.5개월 수금 기간이 걸리는데 대금을 지금 주는 거는 협력업체나 또 이런데 대금을 주는 곳은 3개월에 한 번 준다. 그러니까 좀 2배 정도 좀 자기네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돈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SKT는 그게 갭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비스 요금을 KT는 월정액만 표시를 해줬어요. 뭐 45,000원짜리가 있고 뭐 55,000원짜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SKT는 2010년까지는 기본료에다가 초당 10초당 22원 받는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2년도 반기에는 표준 요금제에 12,000 월 100원을 받고 그 다음에 10초당 했던 거를 1초당 1.1원 98전을 받는 거로 그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요금 체계가 복잡할수록 두 회사의 요금 체계가 뭔가 또 틀린 것 같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되어야 마땅하다. 꼭 기본료나 월정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거기다가 초당 사용료까지 받기에 그렇다. 기본료를 없애고 모두 초당 사용료로 표준화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이제 의견이고요. 다만 돈을 못 버는 학생층이나 또 이 은퇴한 고령층 별로 뭐 전화도 많이 안 쓸 거니까 할인 혜택을 주는 방향은 어떻겠느냐. 사용량만큼 돈을 내는 거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뭐 기본요금 뭐 이런 것은 다 자신들이 어떤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 한 건만 하면은 내달부터 얼마는 고정적으로 떨어져. 이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은 한다고 하겠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정료 이하로 써도 월정액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합리적인 가격 차이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재무지표 KT는 6,215억 원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조 한 4천억 원대로서 수익률 11%.
채권자한테 근데 한 거의 1조 원대를 추가로 차입해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6.9%로 증가를 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 성격이고요. 한 4,500억 정도 배당이 됐네요. 그 최종 6,625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리스크 대비 19% 선으로서 약간 내려갔고요. 이익 잉여금률은 내려갔습니다. SKT가 오른쪽 건데요. 그 캐펙스 투자는 없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2조 원으로서 수익률 11.4%, 전년보다 5.1%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한테 3,173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41.8%가 됐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배당 성격이 가장 높아가지고 ROE 2.7%, 전년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종 번 돈은 한 1,400억 원대를 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안 보여서 생략하고요. 이렇게 해서 KT 입장에서 연간 매출액은 18조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 재고자산의 변동이 영향을 미치는 매출원가 방식을 했기 때문에 재고가 줄면은 그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원가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조 8천억 원을 하면은 한 1조 2천억 원 정도, 18조 원 정도를 한다 그러면은 1조 2천억 원 정도 이익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스루프 쪽으로 보면은 그 매출 재료비를 5% 줄이는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매출 그 재료비율을 1% 줄이면 스루프율을 1%, 1.6% 올려 가지고 그 하반기 그 매출액을 잡는다. 이렇게 보면은 이 원가 회계에서 산출한 금액만큼 18조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똑같이 그 원가 회계처럼 18조 원 계약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한 1조 3천억 원 원가 회계보다는 더 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더 만족을 못하겠다 한다면은 여기 그 WCAI 회전율을 16회전만까지만 해보자. 그러니까 상품 회전율과 계약자산 회전율이 포함된 포괄적인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2.5% 증빙시킬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판적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인구도 주니까 새롭게 그 휴대폰도 사는 그 젊은 층도 없을 것 같고 서로 이 손님 뺏어 먹기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2.5%그 회전율을 증가시키는데 성공한다면은 결과는 3.5% 매출이 증가하고 1조 한 7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SKT 경우에는 12조 원 매출이 예상이 되고요. 재고가 증가한다 그래도 이 매출원가 산식을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변동은 없겠습니다. 이것도 스루프스를 본다면은 뭐 그대로 2배 정도 하는 거로 잡았던 건데요. 그래서 그대로 그 한 12조 한 4천억 원대로 그 제안을 했는데 원가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그 제한한 폭입니다. 그래도 계약은 할 수 없이 12조 원으로 됐다. 그럼 남는 것도 이것도 뭐 1조 원은 넘게 남는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 해서 사람이란 건 항상 욕심의 동물이니까 좀 더 말하자면은 이 상품 회전율하고 또 그 계약자산 회전율을 올려보자. 400회전까지 한번 해보자. 그럼 0.5% 매출이 증가하면은요, 실질적으로는 그 매출액은 계획 대비보다는 2.2%가 감소한 12% 정도, 아니 12조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이상
어, 요 경우에 매출 재료비가 0.5% 오르는 거로 또 병행해서 스르풋 상승률, 증가율만큼 매출 재료비 성격도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한 12조 1134억 원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한 1조 1330, 그래서 한 1000억 원 이상 더 이익은 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계획 대비로는 좀 아무래도 못 미치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KT가 37,450원으로서 6,850원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주 지분입니다. 문제는 외국인 자본이 국내 자본보다 다 더한 것보다 거의 뭐 반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통신 회사도 한국 뭐 국영 기업이 이 저기 KT로 변화가 됐는데, 이 정도면 또 경영 압력을 받고 외국의 어떤 그 트렌드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간접적인 경영 압박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SKT도 가격이 6,000원 하락을 했고요. 여기 그 주주 내용도 보면은 외국인이 이것도 한 거의 50% 정도 육박을 하는데, 그나마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SK 그 최대 주주가 30%는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티뱅크가 7.26인데 이 외국인 속에 이 시티뱅크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뭐 두 군데 회사를 비교하다 보니까 많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통신업에서의 그 계약자산, 이거를 좀 제 나름대로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하고, 또 요금책에 또 각자 좀 이상한 것 같다. 그 다음에 계약자산의 산출하는 개념도 틀린 것 같다. 이 상반기 걸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돈을 더 잘 벌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그 연말 사업계까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게임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